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AI 주식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AI 주식 지금 고점 아닌가요? AI 주식 지금 버블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거예요. 자, 오늘은요 라이브 주제로 이제 어느덧 10월달이 끝났고 이제 다음 주면 11월이죠. 그죠? 11월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1월부터는 저희가 하반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반기를 대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리뷰를 해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반기를 대비한 퀀트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걸 다뤄보려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럼 하반기에는 어떤 자산이 유망할 것인가 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해당 유망 자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가 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었을 때 하반기에는 어떤 자산이 유망할 것 같은가 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하반기에 어떤 자산을 유망하다고 보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는 특히나 하반기를 떠나가지고 향후 몇 년을 이끌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걸 저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딱 두 개를 꼽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AI랑 스테이블 코인을 저는 하반기에도 아주 강력한 메가 트렌드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몇 년은 갈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 AI랑 스테이블 코인이 메가 트렌드인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부터 해볼게요. AI부터. 사실 이제 AI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제가 AI를 메가 트렌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AI 주식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혹은 AI 주식 지금 고점 아닌가요? 혹은 AI 주식 지금 버블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시중에 가보면은 많은 자료들에서 이런 거 많이 보여줍니다. 옛날에 닷컴 버블에 시스코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차트랑 엔비디아의 차트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엔비디아 현재 시스코랑 똑같은 흐름으로 갔었고 이제 여기서 내릴 일만 남았다. 그래서 AI는 닷컴 버블과 유사하게 결국엔 버블이 붕괴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왜 저는 AI가 메가 트렌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주식시장에서는요 정부랑 맞서 싸우지 말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한 격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랑 맞서 싸우지 말아라. 이건 주식시장에서 되게 유명한 격언이거든요. 이 격언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여기에 역으로 베팅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고 정부가 뭔가 밀어붙이면은 거기엔 올라타야 된다라는 격언인 겁니다. 자,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보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거 들어보신 분들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올해 초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올해 초에 트럼프가 집권 한 다음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런칭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4년간 72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야심차게 발표를 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오픈AI 들어가고 소프트뱅크 들어가고 오라클이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그런 걸 하겠다. 그래서 이 720조를 전부 다 AI를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4년간 말씀드렸다시피 720조를 투자하는 프로젝트고요. 이건 트럼프가 직접 현재 주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사실 이 프로젝트가 올해 1월 달에 얘기가 나왔고요. 그죠? 올해 초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10월이죠. 지금이 10월인데 10월 달까지 이게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거 그냥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 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X죠. X에다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얘네 실제로 돈 없는데 이거 그냥 구라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실상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진행 윤곽이 뚜렷하지가 않았었는데 최근 10월이죠. 최근 10월에 갑자기 샘 올트먼이 한국에 와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720조 스타게이트 협력 프로젝트 공식화를 하면서 이제 삼성과 SK에다가 100억 달러의 수주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올해 초 얘기가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10월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진짜 트럼프가 720조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실제로 지금 넣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문 문서였었고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하지 않았었는데 이젠 진짜 하겠대요. 그리고 이 720조 이게 대략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돈 어디서 구하느냐 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윤곽에 나왔죠. 어디서 구합니까? 이 돈 한국과 일본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로 관세 매기고 있죠. 그죠? 이 관세에서 나온 돈 가지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720조나 되는 이 돈을 여기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공식화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어떤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720조라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720조가 얼마나 거대한 숫자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시는 게 이게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실적이죠. 2025년 7월 달에 발표한 실적에서 분기 매출을 64조 원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에 720조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투자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720조는 단순 계산으로 엔비디아 분기 매출의 10배를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이 돈의 아마 대부분의 돈은 엔비디아에서 GPU를 구매하는 돈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이 720조 중에서 10%만 엔비디아로 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엔비디아 분기 매출의 2배입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이 현재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투자가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트럼프가 미는 데는 사실상 중국과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AI 패권 전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거를 어떻게든 이거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실제로 실행이 돼가지고 엔비디아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엔비디아 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분기 실적이 당연하겠지만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현재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AI 실적이 이제는 피크아웃 된다. 그냥 피크아웃 된다. 뭔 말이냐? 보시면은 실적 성장하는 게 보시면 이땐 이렇게 성장을 했고 성장이 되게 빨랐었는데 지금 어떻지? 지금은 성장을 하긴 하는데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AI 성장세가 꺾이는 거 아닌가 걱정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720조라는 돈이 실제로 지금 투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돈 어디서 구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돈 전부 다 관세 매긴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한국과 일본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이거를 할 겁니다. 자, 그게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죠?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입장에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정부가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정부랑 우리가 맞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시가 되는 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AI 실적이 피크아웃 되는 시점이 내 예상보다 느리겠구나. 그래서 AI가 계속 가겠구나. 그리고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720조가 시작이래요.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돈이 더 들어온다는 뜻인 건데, 그러면 AI가 여기서 실제로 더 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반기를 이끌 뭐다? 메가 트렌드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의하는 메가 트렌드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실적이 튼튼해야 됩니다. 실제로 펀더멘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건 메가 트렌드가 됩니다. 실적이 훌륭한데 정부가 밀어주니까 진짜 아주 대단한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 말고도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AI가 닷컴이랑 비교했었을 때 다른 게 되게 많아요. 사실상 닷컴이랑 AI를 다들 많이들 비교를 하는데 사실 이 둘은 좀 약간 좀 많이 다른 부분 같습니다. 일단 닷컴 같은 경우에는요. 닷컴 버블이 생긴 시기가 언제냐면은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한참 세계화라는 게 진행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90년대는 옛날에 러시아랑 미국이 냉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라는 게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화가 일어나니까 세계 경제가 자유무역 속에서 순풍을 맞았고 그 속에서 버블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러다가 언제 붕괴했느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닷컴 버블이 생기고 붕괴했던 사이클인데 AI 같은 경우는요. 정확히 닷컴이랑 정반대로 갑니다. 자, AI는 언제 생겼냐면은 2022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언제였었느냐? 이때는 페드가 금리를 0%에서 5%까지 올리는 시기였어요. 엄청나게 긴축적인 사이클에서 AI는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긴축 사이클 안에서도 기업들이 견고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긴축 사이클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닷컴은 그때 당시에는 저금리에서 시작을 해서 금리 인상기로 넘어간 시기였습니다. 근데 AI는 뭐 어떻죠? AI는 현재는 금리를 올리다가 지금 어떻죠? 지금은 내리는 시기에 있죠. 정반대인 겁니다. 닷컴은 금리를 낮게 유지했다가 올리는 바람 망한 거고 AI는 애초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은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 있어요. 그죠? 정반대 사이클이죠. 즉 매크로 환경 자체가 정반대이다 보니까 닷컴은 저금리 시대에 부풀려진 거품인데 AI는 긴축 환경 속에서도 실제로 버텨낸 그런 성장을 보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당시에는 닷컴 버블의 정점일 때는 나스닥의 PER이 90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PER은 196배였어요. 진짜 엄청나게 고평가되었던 건데 현재 AI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PER이 높긴 합니다. 35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버블이라 부르기까지 애매한 수준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의 PER도 보게 되면은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시스코보다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업을 보더라도 지수를 보더라도 닷컴 버블에 비하면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리스크는 있어요. 뭐냐? 시장 집중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상위 10개 기업 비중이 역사적 최고 수준이다. 이게 하나의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봐야 되는 이 닷컴 버블과 AI 랠리의 객관적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게 다릅니다. 일단 닷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익 모델이 없었고요. 그리고 외부 자본 의존이 강했습니다. 즉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투자를 받은 걸 가지고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패츠닷컴이나 웹밴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이 현금 소진한 다음에 붕괴를 했습니다. 근데 AI 어떠냐? AI는 이 AI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애초부터 뭡니까? 애초부터 빅테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는 애초에 자기들이 기존에 현금을 창출하는 사업 기반이 있던 애들입니다. 애초부터 구글은 유튜브로 돈 잘 벌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초부터 윈도우 팔아서 돈 벌고 있었고 엔비디아는 애초부터 AI 생기기 전부터 그래픽 카드 팔아가지고 게이머들한테 돈 벌고 있었죠. 그죠? 자기들이 이미 돈 잘 벌고 있었는데 그 현금 창출을 가지고 AI 만든 것이다. 즉 외부 자본이 아니라 내부 현금으로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과는 사실상 우리가 엄밀히 봤을 때 그죠? 이게 엄밀히 봤을 때 이 닷컴도 뭔가 신기술이고 AI도 뭔가 신기술이 되고 그리고 이 차트를 봤었을 때 이 둘이 되게 비슷해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했었을 때는 AI랑 닷컴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버블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객관적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둘은 아주 다르다 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객관적 데이터로 봤었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둘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AI랑 닷컴 버블이 다르다고 해서 AI가 무조건 안전하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리스크가 있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지정학적 충격이 날 가능성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커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 중이고요. 그리고 탈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탈세계화. 닷컴 때는 세계화가 일어나는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탈세계화의 시기입니다. 옛날에는 자유무역주의였지만 지금은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리스크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금리를 올렸다가 내리면은 분명히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게 리스크일 수 있고, 그리고 AI에 지금 내부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생산성 전환 실패 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이 둘은 구조상 다르기 때문에 전면적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러한 리스크들 때문에 조정은 올 것이고 중간중간 변동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밀어줍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거는 720조가 시작이고요. 이 720조라는 돈은 뭐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의 10배다. 그러면 여기에서 엔비디아 같은 AI 캐펙스 기업이라고 저희가 그러죠. 캐펙스 기업의 실적이 피크아웃 된다는 우려는 사실 이 720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건지를 인지를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돈이 실제로 AI에 투자가 된다면 절대 AI는 아직 실적이 꺾이려면 멀었다. 특히나 이거는 트럼프가 중간 선거할 때까지는 더더군다나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갈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보고 있는 하나의 메가 트렌드, 즉 AI입니다. AI는 그래서 저는 메가 트렌드다 봅니다. 실적이 탄탄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정부가 밀어줍니다. 이러면 이거는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죠. A랑 코인, 이 두 가지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강한 베팅 기회가 왔을 때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까지 강하게 베팅하는 것도 맞다라고 봐요.